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제 26으로 다항식의 계산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항식을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 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단항식과 좀 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공식을 우리가 숙달시켜가는 과정을 가질 건데, 먼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의 원리를 우리가 이 생각열기 미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에 분홍색과 초록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사각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바로 이 분홍색 사각형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초록색 사각형의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그것을 더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한 번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확인해서 한 번에 이 넓이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을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각각 작은 두 부분의 넓이를 각각 계산해서 더하는 것과 한 번에 전체를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사실은 같은 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크기를 조정해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그럼 조금 더 조정을 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바로 이 두 넓이의 합은 이 오른쪽 넓이와 같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가 이 가로의 길이가 2x이고 이 세로의 길이가 3x인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가로의 길이가 2x이고 역시 이 세로의 길이는 y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어때요? 이 전체의 넓이는 이 가로의 길이가 2x이고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3x와 y의 합이 되겠죠. 근데 이 둘의 넓이의 합은 같은 거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번과 같이 각각 두 직사각형 넓이를 각각 구한 것 얼마입니까? 자, 2x와 3x를 곱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6x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작은 사각형은 2x와 y를 구하니까 2xy가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때요?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 가로는 단항식으로 2x이고 세로는 바로 다항식으로서 3x 플러스 y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주제죠. 이 단항식과 이 다항식, 이 둘이 어떻게 곱하기로 연결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건데, 바로 이 왼쪽 결과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바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보입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와서 볼까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관찰해 봅시다. 그 결과를 관찰해 봤더니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어떤 규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과정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6x 제곱이 어떻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단항식이 이 다항식의 첫 번째 항과 곱해져서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까? 만들어진 걸 보이죠. 우리가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을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EXY는 어떻게 나온 것으로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바로 이 EX라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두 번째 Y라고 하는 항과 곱해져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어떤 형태로 되는 거야? 우리가 수와 1차식의 분배 법칙, 예를 들어서 이거 기억합니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수가 이 1차식에 분배되어 들어가서 우리는 4x 플러스 6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식에서도 단항식과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의 분배 법칙의 형태를 취해서 이 괄호를 벗기고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이 우리가 괄호를 벗기고 분배되어져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전개한다라고 말해요. 전개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단항식과 다항식 곱셈의 결과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해당 내용을 인지했다고 보고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한다? 우리는 전개를 통해서 할 거다. 전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서 뭐를 괄호를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항식과 이 다항식이 있다면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분배 법칙의 형태를 취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식이 됩니까? 하나의 단항식과 하나의 다항식이 분배 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다항식이 되는 거죠. 하나의 다항식이죠. 이거 하나의 다항식이죠. 그죠? 하나의 다항식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전개라고 부른다. 그리고 전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다항식을 우리는 전개식이라고 말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전개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개하여서 얻어낸 결과물에 해당하는 다항식을 전개식이라고 한다.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 정리하면 단항식과 다항식을 어떻게 계산한다? 우리가 수의 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계산한다. 단항식과 다항식이 있으면 이 다항식의 각 항에다가 분배하여서 이렇게 그 결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다항식이 앞에 있고 단항식이 뒤에 있다면 다항식이 앞에 있고 단항식이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이렇게 각각의 항에 분배되어져서 곱해진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가 이렇게 나오고 그 결과물을 정리하면 이 전개식이 이렇게 나온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은 우린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하고 계산한다. 됐죠? 자, 개념 확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나눗셈은 어떨까요? 단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눗셈 배웠잖아요. 단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과 동일해요. 자, 나눗셈을 처리하는 방법은 역시 두 가지다. 첫 번째 방법 뭘로 한다? 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낸다. 그래서 이 나눗셈은 뭘로 바뀐다? 분수로 바뀐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어디로 가고?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것은 어디로 간다? 분자로 간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나눗셈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까? 역수의 곱셈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눗셈은 뭘로 바뀌고 곱셈으로 바뀌고 그럼 그 뒤에 있는 것은 뭐가 되어야 되죠? 역수로 바뀌어야 하죠. 역수로 바뀌어서 C분의 1 이렇게 역수로 바뀌어야 한다. 역수로 바뀌고 나면 곱셈의 계산과 같기 때문에 분배 법칙에 의해서 A와 곱해지고 B와 곱해진다. 그래서 첫 번장은 A 곱하기 C분의 1, 두 번장은 B 곱하기 C분의 1 이렇게 해서 더하기로 묶여지고 이것을 각각 계산하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항상 곱셈
식의 곱셈, 나눗셈은 우리가 분모로 만든다 또는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서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풀이 과정이 있지만 보지 않고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나눗셈을 계산할 때는 방법 1. 분수로 계산하기. 분수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나눗셈은 뭘로? 분수로 바뀐다. 그리고 분모에 2x, 분자에 8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계산되면은 약분되면 얼마가 됩니까? 4가 남고 x가 남겠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2와 4가 약분되면 2가 남고 x는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어떻게 해요?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식 8x제곱 플러스 4x가 있다면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를 이렇게 취해서 우리가 분배 법칙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단항식의 계산이니까 계산하면 8과 2가 약분되어서 4, x제곱과 x분의 1이 약분되어서 x, 그 다음에 4x와 2x분의 1이 만나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하도 상관없지만 보통 우리가 다항식과 단항식의 분수꼴이 있다면 역수의 곱셈으로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수가 있을 때는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주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관련된 개념 확인은 지나가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차 시 혼합 계산 및 식의 대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